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레벨 부담의 주가 혼조, 국채 달러 유가 떨어졌다. 어제 나스닥이 0.55%, S&P 500은 0.03% 올랐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0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나스닥의 신고가는 빅테크의 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마감 나스닥 연일 최고가,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 이날 증시는 대형 IT 위주로 많이 올랐다. 다음 주 실적 호조 기대에 애플, 페이스북은 이번 주에서만 7.7%, 8.6%씩 뛰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8% 상승했다. 전날 17% 폭등했던 넷플릭스는 이날 0.2% 소폭 내렸다. 테슬라는 0.64% 밀렸다. 빅테크는 모두 뛰었고요. 테슬라는 소폭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이슈, 테슬라의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다. 일단 지금의 빅테크 랠리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거두면서 빅테크의 실적이 좋을 것이란 희망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2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27일에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하고 2월 2일에 알파벳, 2월 4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차례로 모두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상승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감안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까지 오르다가 실적 발표일 이후 넷플릭스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분기보다는 2021년 1분기가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빅테크가 오르는데 요즘 테슬라는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경쟁자는 빅테크 기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 말이죠. GM, 마이크로소프트와 자율주행 상용화 협력을 했다. 제네럴 모터스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다. GM은 자율주행차 부문, 자회사 크루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 차원 전략 관계를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GM은 이것에 대한 발표 후에 10% 넘게 뛰면서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기아차와 전기차 협업한다고 하자 기아차 주가는 20% 넘게 뛰었습니다. 속속 빅테크 기업의 전기차로의 참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벳은 웨이모를 통해 이미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차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가솔린차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12,000개에서 15,000개의 부품만 들어갑니다. 기존의 가솔린차는 그런 면에서 3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솔린차를 버리고 바로 전기차로 간 것이 100년간의 가솔린차 노하우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한국처럼 일본이 브라운관에 집중할 때 LCD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보이죠. 게다가 전기차는 애플이 갖고 있는 RC카와 같은 구조입니다. RC카란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죠. 즉 모듈별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모듈이란 모터, 배터리, 조향장치에다가 이제 껍데기만 입히면 개나 소나 다 만드는 것이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구도를 미리 예견한 것이 워렌 버핏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버핏 머스크 사탕 싸움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발단은 지난 1일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사입니다. 발표 컨퍼런스 콜. 머스크는 테슬라의 급속 전기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 업체에 돈을 받고 개방한다고 밝혔다. 즉 싸움의 발단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슈퍼차지 스테이션입니다. 슈퍼차지 스테이션을 다른 전기차한테 그냥 개방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자 한 애널리스트가 머스크에게 왜 경쟁력 있는 해자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해자는 이제 성 주위에 파놓은 우물 같은 거죠. 그래서 왜 해자를 스스로 포기하려는지 머스크한테 묻자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 버핏과 껄끄러웠던 머스크는 적이 쳐들어오는데 방어책이 오직 해저뿐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언뜻 기사에서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 나름대로 머스크의 논리를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해자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어용이다. 그러나 머스크는 방어용보다는 공격용으로 기존의 가솔린차 시장을 전기차로 뚫으려 했습니다. 즉 창으로 뚫는 거죠. 머스크의 대답은 해자는 기존의 벤츠와 같은 기득권 가솔린 브랜드에나 필요한 것이 있지 자신처럼 신기술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가솔린차를 묻어버리고 세상을 새로 열겠다는 그런 쪽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5일 버핏이 이 말에 반응을 했다. 그는 벅셔 해서의 주총 회의에서 머스크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직 꽤 좋은 해자들이 남아 있다. 머스크가 특정 분야에서 일을 뒤흔들 수는 있지만 사탕에서라면 우리를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비꼬았다. 자신이 1972년에 인수해 계속 이익을 늘리고 있는 시즈캔디를 좋은 해자의 예로 든 것이다. 시즈캔디는 판매는 제자리이지만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충성 고객이 많아 매년 가격을 올려 이익을 늘려왔다. 자, 이 말도 머스크에 대한 답변으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지만 사실은 기사를 읽어봐도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워렌 버핏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 머스크 네 말이 맞다. 지금은 전기차가 가솔린차를 뒤엎고 새로운 친환경차의 세상이 오겠지. 그런데 말이야, 만약 개나 소나 다 전기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테슬라 차를 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가격 그리고 혹은 더 싼 가격으로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에 대해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탕에 럭셔리 브랜드인 시즈캔디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기차가 개나 소나 다 만든다는 세상이 오게 되면 너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충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서로 다른 말로 이제 설전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한 전기차를 개나 소나 다 만들려고 뛰어든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기아차에 협업을 한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GM 그리고 크루즈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하고 구글은 웨이모, 아마존은 죽스가 뭐 자율차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고 경쟁하던 기업은 기존의 가솔린차 브랜드입니다. 벤츠, BMW, 현대, 기아, 토요타 이런 기업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솔린차 방식에 자율주행차를 얹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기존의 가솔린차 방식은 어느 하나를 뜯어 고치면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주차 시스템을 하나 넣으면 그것에 맞춰서 바퀴 조향 장치, 축 등을 이제 전부 고쳐야 되고요. 그거 외에도 3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마디로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마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을 앱을 만들어서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 주차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플랫폼이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어떤 기술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모두 뜯어고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냥 앱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쓱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게 조향 장치나 바퀴나 축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차도 되는 거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경쟁 자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 시총을 다 합쳐도 테슬라를 못 따라가는 것은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빅테크가 뛰어들었으니까 양상은 달라진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인 플랫폼 회사가 들어왔죠. 이들은 이미 안드로이드나 iOS 등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자체 설계한 M1 칩을 인텔의 CPU를 빼버리고 이번에 맥북 에어에 넣었죠. 즉 칩 설계 기술도 압도적인 기업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브랜드도 테슬라에 비해서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나 이런 기업들이 브랜드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본력도 막강하고 이제 고객의 충성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와 빅테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 넷플릭스 어닝 때문에 빅테크의 주식이 좋은 실적 장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못 오르는 것은 이제 전기 자율주행차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1월 27일이 분수령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문이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차피 기존의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았을 것이고요.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할 것입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90%가 예상을 초과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이제서야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다릅니다. S&P 500 바깥에서, 즉 500위권 밖에서 시총 6위로 한꺼번에 뛰어 올랐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퍼나 뭐 이런 것들로 멀티플 자체가 계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익 전망이 예상 수준에 미쳐서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27일에 크게 오른다기 27일까지는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횡보로 갈 것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 발표일에 한다면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테슬라 추매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갖고 간다. 무한 홀딩입니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